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7x 뭘로 할까? 플러스 12는 0.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일단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너네가 중3 때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수분해가 되면은 무조건 인수분해 하는 게 가장 베스트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배웠어? 근해 공식을 쓰거나 또 중3 때는 어떤 풀이 방법도 있었지? 제곱근 완전 제곱식 풀이 방법이 있었어. 너네한테 그나마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주자면 제곱근 완전 제곱식 풀이 방법은 고1 때는 절대 안 써. 그거는 너네가 근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고 고1 때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 쓰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너네가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애다.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고 대신 인수분해는 연습을 너네가 꾸준히 해줘야겠지.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다. 그러면 그냥 근해 공식 써버리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애야 안 되는 애야? 되는 애지? 자, 인수분해 해보면은 x-3에 x-4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근이 3 또는 4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이거 항상 또는이라고 써줘야 된다. 애들 귀찮아가지고 그냥 컴마 찍는 애들이 있는데 또는과 이 컴마는 그리고의 의미지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 알지? 자, a 곱하기 b가 0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a 곱하기 b가 0이려면은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 a가 0인데 b가 0이 아닐 수도 있어. 0에다가 0이 아닌 수를 곱하면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치? 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a는 0이 아닌데 b가 0일 수도 있어. 맞지? 이래도 0이 나오겠지? 세 번째 둘 다 0일 수도 있어.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a가 0 또는 b가 0. 그러니까 이 또는이라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너네가 귀찮다고 쓰는 이건 뭐야? 3번만 가지고 있는 거야. 3번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잘못된 표현이야. 항상 귀찮더라도 또는으로 써줘야 된다. 알겠지? 만약에 너네 학교에서 서술형이 나왔는데 근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썼다. 나였으면 무조건 깎아. 나라면 무조건 깎아.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귀찮더라도 또는이라고 써줘야 돼. 자, 몇 개 더 해볼까? 자, 이런 애도 있겠지. 자, 얘 인수분해 해보면은 x-4에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4 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렇게 적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ax-b에다가 cx-t를 곱한 게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x는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오늘따라 너네 눈을 알 수가 없네. 이게 다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자,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든 x값 c분의 d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 자,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2분의 1 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4분의 3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해주면 된다. 됐니? 뭐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자? 근해 공식을 쓰자. 근해 공식을 쓸 건데 뭐 내 스타일을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나는 이런 공식들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 공식이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편이야. 대신 너네는 중3 때 이미 근해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으로 내가 근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주는 그냥 마지막 설명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 설명해줄 때 잘 이해해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근데 등식의 성질에서 내가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누더라도 등식은 성립한다고 배웠었지? 그래서 양변을 x제곱의 개수 a로 한번 나눠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자, 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줄 건데,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려면은 x의 개수를 2로 나눈 거에 제곱이 여기에 더해져야 돼. 그치? 자, 그럼 x의 개수를 2로 나누면은 2a분의 b 요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얘는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오케이? 자, 얘를 추가로 더해줄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거 함부로 이렇게 막 더해도 되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다시 얘를 빼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넘겨줄게. 얘 이쪽으로 넘겨줄게.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라주면은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나온다고. 뭐의 제곱이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우변으로 넘겨줄 거야. 우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을 해주면은, 자, 4a 제곱으로 통분을 해줄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되기 위해서 뭐가 곱해졌어? 4a가 곱해졌지. 그래서 4a 제곱분의 b 제곱에다가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얘 제곱이 얘가 나왔어. 그럼 x 플러스 2a분의 b는 풀마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혹시 과정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된다. 나중에 가서 딴 말 하면 곤란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 자, 루트 4a 제곱 얘는 뭐랑 같아? 2a랑 같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a분의 b를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래서 근해 공식이 나왔던 거야. 오케이? 당연히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 공식도 있었는데 짝수 공식도 당연히 외워줘야 돼. 만약에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b가 만약에 짝수인 경우, 그러니까 x의 개수인 b가 만약에 짝수인 경우에는 어떤 공식이 있었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게 있었어. 여기서 B'은 뭘 의미한다? 2분의 B를 의미한다. 이 공식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사실 그 너네가 흔히 말하는 게 이런 게 있어. 아니 어차피 얘를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짝수 공식을 왜 따로 외우냐. 맘대로 해. 근데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를 쓰나 계산 결과는 똑같아. 그치? 근데 너네가 이 공식을 한번 외워서 제대로 쓸 수만 있으면은 앞으로 얘가 x의 개수가 짝수가 나오는 게 꽤 많이 나온단 말이야. 너네가 앞으로 100문제 이상 풀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100문제를 다 이걸로 풀어서 힘들게 계속 약분하고 그럴 것이냐, 공식 하나 더 해가지고 그 100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풀 것이냐, 그거는 너네의 선택이겠지. 그래서 난 이걸 외우는 걸 권장해. 자, 예시로 한번 해보면은, 자, 요런 게 있네, 예시에. 자, 얘 근해 공식 한번 써보면은, 자, 일단 x의 개수 짝수지. 그러면 a분의인데 a가 1이잖아. 굳이 분모 쓸 필요 없겠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2로 나눠서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리고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2로 나눠서 제곱하면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근데 너네가 중3 때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오는 거 가능했어? 불가능했어? 불가능했어. 그렇기 때문에 중3 때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왔다면 얘는 어떻게 말해? 해가 없다고 말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최근에 복소수 단원에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 배웠지. 허수라는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 당연히 이렇게 써줘야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그냥 근해 공식 그대로 써주면 돼. 오케이? 얼마나 편해. 그냥 마이너스 있으면 여기다가 i만 따로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근해 공식 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실근과 허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의 근해는 너네가 아까 중3 때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오는 게 불가능했다고 했었지? 거기서는 실수의 범위만 따졌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럼 실수인 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실근이라고 해. 실수인 근.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실수야 아니야? 아니지. 얘네는 허수잖아. 그래서 허수인 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허근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실근은 뭘 의미한다? 근을 구했더니 실수야. 그러면 실근인 거고, 근을 구했더니 허수야. 그러면 허근이야. 오케이?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오는 경우, 그럴 때는 허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자, 여기 예시 한번 해보면은, 자, 얘 인수분해 어떻게 안 돼? 안 되지. 자, 근해 공식 써보자. 짝수 아니니까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13. 자, 얘는 루트 안에 양수가 왔네? 루트 안에. 그럼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이지.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자, 얘는 x의 개수 짝수네. 그러면 짝수 공식 쓰면 되겠지. 그럼 a분의 분모가 어차피 1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어. 마이너스 b 프라임 2 풀마 b 프라임 제곱 2로 나눠서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얘는 2 풀마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왔지? 이런 애는 실근 허근? 허근이 된다. 그래서 2 풀마 루트 2i 이렇게 써주면 돼. 간단하지? 그래서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예지 문제는, 이거 개념 확인 문제는 너네가 그냥 시간 날 때 하면 되고, 내가 오늘 할 게 많아. 자, 너네가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이거 방정식 못 푼 사람 있나? 자, 너네 뭐라고 해? x는 뭐야? a분의 b야. 근데 이거는 그냥 중학교 1학년의 관점이고 우리 이제 고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0인 경우 한번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볼 거야.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눴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배웠잖아. 근데 그 나누는 수는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근데 0이 아닌 a라는 수로 나눴을 때 이때 해는 x는 a분의 b.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만약에 a가 0이면은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쯤 됐으니까. 자, 그러면 a가 0이고 b도 0일 때 이때를 한번 보자. 자, 그럼 a, b가 둘 다 0이니까 0 곱하기 x는 0. 이때 x값은 뭐가 가능하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얘는 x는 모든 실수 라고도 하지만 이때 이 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이라고 해. 부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다 되니까. 특정하게 내가 해가 a분의 b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무한히 많거든. 오케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라고 쳐보자. 그러면 0 곱하기 x는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쳐볼까? b가? 자, 이때 x값은 뭐가 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안 되지. 이런 애들은 해가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불능이라는 말을 써. 오케이? 근데 이것까지는 꼭 알 필요 없어. 뭐 이건 옛날 말이야, 옛날 말. 오케이? 만약에 a, b가 둘 다 0이면은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 그러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0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다고 해서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방정식은 하나만 예시로 해줄게. 자, 이런 방정식을 한번 풀고 싶어. 절대값 x-1이 3이래. 근데 절대값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그치?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자,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지? 그럼 이때는 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x-1은 3 이렇게 된다. 그럼 x가 몇이야? 4 이렇게 된다. 그럼 두 번째 얘가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x가 1보다 작아야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x가 2가 되니까 x는 몇?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해가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4랑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x는 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자는 거야. 오케이? 이건 뒤에 문제에서 풀어줄게. 자, 1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a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5는 0. 자, 얘 한 근이 1이래. 자, 방정식의 한 근이라는 건 결국 x값이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에다 1을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 돼.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에 플러스 4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가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 얘가 0 이렇게 되겠네. 맞니? 그럼 인수분해하면은 a에 a 플러스 1 얘가 0이기 때문에 a가 0 또는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그러면 a 값이 두 개가 되느냐? 두 개가 될까? 왜? a가 마이너스 1은 안 돼. 얘는 안 돼. 왜? 얘가 뭐라고 했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2차 방정식이면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그래서 a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간 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0. 자, 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 자, 그럼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 범위를 나누자.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안에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자. 오케이? 자,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자, 근데 가정 자체가 뭐였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가정으로 세웠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 범위를 항상 만족해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얘도 x가 0보다 작으면 얘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얘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 또는 x가 1 이렇게 되겠네. 자, 얘도 마찬가지야. 가정 자체가 뭐야? x가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어. 그럼 3이 뭐야? 1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버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오는 해는 뭐다? x가 3 또는 x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야. 졸리면 뒤에 나와서 일어서라도 들어.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요거 판별식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자. 판별식이라는 거는 너네가 판별식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볼 수 있어도 중학교 3학년 때 이 내용은 배웠어. 자, 중3 때랑 고1 때를 비교해 볼 거야. 중3 때 너네가 어떻게 배웠냐면,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몇 개의 근을 갖는다고 배웠어? 두 개의 근을 갖는다고 배웠어. 얘는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는 뭐라고 배웠어? 중근이요. 그치, 중근이라고 배웠어.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배웠어? 해가 없다라고 배웠어.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너네한테 하나 질문해볼게.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저 부분이 루트가 맞아. 너네가 근의 공식을 생각해보면은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필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였어. 근데 생각을 해봐. 루트 안에 만약에 양수 예를 들어서 2가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2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플러스 루트 2 한 거랑 마이너스 루트 2 한 거는 값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왔던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고 쳐봐. 루트 0은 몇이야? 0이야.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중근이라고 불렀던 거야. 오케이? 자,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음수라고 쳐봐. 루트 안에 음수가 없는 거 가능했어? 불가능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라고 했었던 거야. 이제 왜 이렇게 배웠는지 이해가 되니? 자, 근데 고1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아.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는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얘는 무조건 실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중근이라고 할 거야. 근데 중근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2차 방정식이면 근을 몇 개를 가져야 돼? 두 개요. 두 개를 가져야 돼. 제대로 배웠네. 근데 2차 방정식 근 하나라고 배우지 않았어 너네? 중근이면? 이때는 근이 없다며. 그럼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가 맞는 거야? 맞아? 해가 없다며. 자,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가 맞아. 3차 방정식은 3개고 4차 방정식은 4개야. 오케이? 다만 그게 실근 혹은 합쳐서의 개수가 그 n차 방정식이면 근이 n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3 때 허수라는 걸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실근의 개수로만 따졌던 거야. 오케이? 실근의 개수로만 따졌던 거야. 자, 그러면 이 중근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지. 근데 종류는 하나가 나오기는 해. 종류는 하나인데 실제 근의 개수는 두 개야. 왜? 값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해.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불러. 오케이? 이해됐니? 그래서 너네는 이거를 꼭 외워줘야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은 중근. 다른 말로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리고 0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오케이? 뭐가 빠졌지? A, B, C는 실수일 때. 아니. 아유, 맞아. 실수일 때 그건 당연한 조건이야. 맞아. A, B, C는 당연히 실수일 때야. 자, 이거 세 개 보고 뭔가 빠진 거 안 보여? 서로 같은 두 허근이 안 보이지 않아? 그지? 서로 같은 두 허근.
얘는 왜 없을까? 서로 같은 두 합은 질문이었어. 요거 때문에 그래. A, B, C가 실수라는 가정 하에는 서로 같은 두 합은 존재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중근 같겠지? 근데 그 중근이 허근이겠지? 그럼 이게 서로 같은 두 합은 아니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아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B가 실수야? 허수지? 그래서 A, B, C가 실수라고 가정할 때는 서로 같은 두 합은 나올 수가 없어. 오케이? 판별식은 너네가 고3까지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자, 예시 몇 개 해보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0. 자, 이 판별식 한번 써보자. b제곱 1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11이 나오니까 음수네. 그럼 얘는 근의 종류가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합은 이렇게 된다. 우리가 구해보지 않아도 안다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자, 얘는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도 되겠지. 자, b 프라임 제곱 2로 나눠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자, 얘 0이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중근이다. 자, 세 번째,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자, 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마이너스 23 나오네. 음수네. 그럼 얘는 뭐가 나온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 이렇게. 아, 이거 애초에 마이너스 3이었구나. 뭐 어쨌든 연습만 되면 됐지.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자, 얘가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실근. 오케이? 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아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어떻다고 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지. 그리고 얘가 0이면 그치, 중근, 그리고 다른 말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도 실근이고 0이어도 실근인 거잖아. 그래서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오케이? 이거 애들 실수 많이 한다. 그냥 0보다 크다 이렇게 쓴 애들 있는데 중근도 실근이야. 오케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했어요, 얘 아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뭘 갖지? 중근을 가져.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관점에서 어떻게 돼야 해? d가 0이어야 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 중근을 갖게 된다. 그럼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건 완전 제곱식이니까, 아, 얘가 완전 제곱식이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한다는 거야. 즉 d가 0이 돼야 한다는 거지. 오케이? 판별식 할 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그냥 d라고 놓거든? 영어 잘한다 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없어? 이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인가? 그랬을 텐데 아마 맞을 거야. 이 D가 뭐의 약자냐? 디스크리미네이션의 약자일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맨날 쓰기 귀찮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D라고 표현할 거야, 앞으로. 오케이?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오케이?
이거 예제 얼마 없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3개만 딱 하고 쉬는 시간 갖자. 영어는 너네가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요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래. 자, 먼저 1번. 얘가 서로 다른 주실근을 가진 경우. 자, 서로 다른 주실근을 가지려면 D가 어떻게 돼야 돼? D가 0보다 커야 되지. 그치?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럼 마이너스 4K 넘기면은 9가 4K보다 커야 되니까 K는 4분의 9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겠네. 됐니? 자, 두 번째. 자,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 자, 그럼 D가 0일 때니까 얘가 0이다.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9-4K가 0일 때니까 이때 K 값은 4분의 9 이렇게 된다. 그래서 K가 4분의 9면 얘가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조석은 얘랑 조석은 자 얘는 1번이랑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K가 4분의 9보다 크면 된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기쁜 소식이 있어. 원래 너네 8시 넘어가면 이제 원장 선생님이 봐주시잖아. 그지? 오늘은 내가 같이 넘어갈 거야. 응. 뭐야,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인데? 10시까지 해버려. 자, 얘네 둘 다 모두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래. 자, 일단 얘가 중근이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 되겠지. 그럼 먼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어야 된다.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8A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1은 0.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데? 3, 7로 되지. 그래서 A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7은 0. 그래서 A가 3 또는 7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B제곱 마이너스 4AC A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64. 그러니까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뭘 제곱해야 64가 돼?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이 64인 거니까 A 플러스 1은 풀마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A 플러스 1이 8이라고 할 때 A의 값은 뭐야? 7. 그럼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할 때 A의 값은? 그렇지.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7이 되겠네. 그래서 A는 7이 된다. 요거 하고 쉬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k제곱 자, 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도록 하는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로 구하래.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저거 보고 혹시 뭐가 떠오르니? 어우, 굿.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얘가 어쨌든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D가 0이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 짝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A고 여기 전체가 다 C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 얘가 0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럼 요거 다 전개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자, K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A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다 날아가면은 마이너스 2AK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중근을 갖는다 조건 썼어. 근데 얘가 뭐라고?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그럼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가 있는 애랑 없는 애 나누라고 했었지? K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했었지? 그럼 K가 있는 애는 마이너스 2AK 이렇게 되는 거고, K가 없는 애 B-1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하고 B-1도 0이 되어야 되지. 얘가 항등식이려면. 그지? 그래서 A는 0이고 B는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2x제곱에 3a 플러스 1에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려면은 어떻게 돼야 한다? d가 0이어야 된다. d가 0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8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얘가 0이어야 한다. 자, 그럼 이거 다 전개하면은 9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1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계산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은 a 마이너스 5에 a 플러스 3이 0이 된다. 그러면 a가 5 또는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뭐 두 개 다 되겠지. a가 5 마이너스 3 이다 되겠네. 한 10분? 15분 정도 쉬었다 하자. 자, 이제 하자. 자,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아까 판별식 할 때, 판별식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근해 공식에서 시작이 됐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에서 시작이 돼.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근해 공식이 어떻게 됐냐? 2a분의 마이너스 b 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럼 얘는 두 근이 나오는 거지. 자, 이때 얘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첫 번째 플러스일 때를 알파라고 나올 거야. 알파. 그러니까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를 베타라고 해볼 거야. 베타. 그럼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요건 이해됐니?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때 플러스일 때를 알파로 놓는다고 하고 마이너스일 때를 베타로 놓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알파랑 베타를 더해보면은 여기는 플러스 루트 얘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얘 둘이 어떻게 돼?
사라지겠지. 그럼 결국 남는 거는 뭐냐? 2a분의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거야. 그럼 2로 약분을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를 직접적으로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두 근의 합정도는 이 개수만 보고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얘를 한번 보여볼 거야. 자, 알파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그냥 루트 d라고 할게. b제곱 마이너스 4c를 d라고 하니까. 자, 여기다가 베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자, 얘네 둘을 곱해볼 거야. 자, 그럼 분모는 어차피 둘이 곱하면은 4a제곱 이렇게 될 거고, 분자끼리 곱하면은 얘가 합차공식 형태네. 이거 합차공식 형태인 거 이해되니? 앞에 똑같고 뒤에 부호만 다르고. 오케이? 그러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는 거니까 b제곱에서 d를 빼게 되는 거야. 근데 d가 뭐였어?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지?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b제곱끼리 없어지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돼서 4a제곱분의 4a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a로 약분을 하면은 얘는 a분의 c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너네가 꼭 외워야 되는 것보다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다? a분의 c를 하면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인데 이때 두 근이 2랑 3이래. 그럼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겠지? 그럼 두 근의 합이 5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가 5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그럼 두 근의 곱은 몇이야? 6 a분의 c 그러니까 b가 6이다.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된다. 두 근의 차는 공식이 있기는 한데 굳이 두 근의 차 공식은 있거든. 근데 굳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두 근을 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두 근의 차는 결국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 두 근의 합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두 근의 곱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차라리 너네가 연습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야. 실제로 문제에서 얘를 많이 쓰게 될 거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건데 얘는 사실 너네가 중3 때 이미 몇 번 해봤어.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 두 근을 구해보면은 인수분해했을 때 x-2에 x-5가 0이 되기 때문에 x는 2 또는 x는 5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었어. 근데 반대로 2차 방정식을 주고 근을 구해라 이게 아니라 이번엔 반대로 가는 거야. 두 근을 준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에서 근을 빼 x에서 근을 빼 그리고 x에서 또 다른 근을 빼 그리고 둘이 곱한 거는 0 이렇게 작성해 주면 돼. 오케이? 그럼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하고 만약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은 2차 방정식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 x에서 한 근 뺀 거에다가 x에서 다른 한 근 뺀 거는 0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오케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뭐 3이랑 마이너스 6이라고 해보면은 x에서 3을 빼는 거, x에서 마이너스 6을 뺀 거는 0.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x에서 한 근을 뺀 거, 또 x에서 다른 한 근을 뺀 거, 둘이 곱한 거는 0.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전개만 해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다. 만약에 a가 된다. x제곱의 개수가 a다. 그럼 이 앞에 a만 곱해주면 돼. 이해됐니? 자, 근데 요 놈을 한번 전개해보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 형태도 너네가 꼭 알아줘야 돼. 오케이? 요 형태도 알아줘야 돼. 아까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거 했었잖아.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는 x제곱의 개수가 a면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그럼 먼저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은 x-알파에 x-베타는 0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지.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이 아니라 a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a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근데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내가 전개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오케이?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x의 개수가 여기서는 b가 되고 얘는 x의 개수가 뭐냐?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얘랑 똑같은 식이라는 건 이해됐어? 응. 근데 x의 개수랑 여기 x의 개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x의 개수는 b가 되고 여기 x의 개수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면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 우리 아까 했었던 거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떻게 돼? 여기는 c가 되고 여기는 상수항이 a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양변을 a로 나누시면은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런 식으로 쳐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써먹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볼 거야. 그럼 아까 2차 방정식 작성할 때 어떻게 하자고 했어? x에서 얘 뺀 거 에다가 x에서 얘 뺀 거
이렇게 하자고 했지. 그럼 너네 이거 몇 번 곱해야 돼? 어? 항이 하나 둘 셋 몇 번 곱해야 돼? 9번 곱해야 돼. 너네 9번 곱할 자신 있어? 없어. 그래서 뭘 이용하자는 거야? 아까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전개해도 돼. 근데 얘를 전개했더니 어떤 형태가 나왔다고?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요 형태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두근의 합을 여기다가 갖다 넣고 두근의 곱을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두근이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두근의 합은 몇이야? 그럼 여기다가 4 갖다 넣으면 된다. 두근의 곱은 몇이야? 1이야. 여기다 1 갖다 넣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나온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를 쓸 게 아니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 이해됐니?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두근이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쳐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에서 한 근 빼고 x에서 다른 한 근 빼서 곱한 게 0 이렇게 하면 너네 9번 곱해야 돼. 근데 이런 거 너무 번거롭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두근의 합을 구해보자는 거야. 두근의 합 몇이야? 4.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은 몇이야? 5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에다가 x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해주면 된다. 굳이 이 짓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마지막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건데 얘를 애들이 조금 어려워해. 그러니까 잘 봐봐. 자,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그치, 너네 안 된다고 알고 있어. 그치? 왜 안 된다고 알고 있냐? 너네가 여태까지 인수분해를 한 거는 뭐의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실수의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가 저번 단원에 복소수라는 걸 배우면서 우리의 시야를 복소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도 이제 복소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해볼 거야. 오케이? 그럼 당장 너네가 얘를 도대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거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얘를 먼저 는 0을 붙여줘. 는 0. 는 0을 붙이면 얘가 뭐가 됐어? 2차 방정식이 됐지? 그치? 자, 그럼 얘 두 근을 한번 구해볼 거야. 2차 방정식이면 너네 두 근 구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근해 공식 쓰라고. 자, 이 근해 공식 한번 써볼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필마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5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인 거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 아까 방금 했었던 거 뭐였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방금 배웠단 말이야. 어떻게? x에다가 한 근을 빼. 그 다음에 x에다가 얘를 또 한 근을 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는 0 붙이면 2차 방정식 완성된다고 했지? 여기서 다시 는 0을 지우면 얘가 인수분해 된 형태야.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얘도 당연히 너네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로 알고 있는 애야. 오케이?
얘 인수분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자, 얘 어떻게 하자? 는 0을 붙이자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이 됐지.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근의 공식을 쓰자. 그럼 근을 구해주면은 x가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즉 마이너스 1 풀마 i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한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될 거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두 근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도 1이야. 그럼 어떻게? x에서 한 근 뺀 거, x에서 다른 한 근 뺀 거 하고 는 0만 안 붙이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된 형태라는 거야. 이해했니? 솔직하게 나 이해 안 됐다. 진짜 다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켤레근이라는 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 켤레근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 이거는 너네가 그냥 잘 외워주면 돼. 안 까먹는 게 중요해.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만약에 첫 번째 상황이야. a, b, c가 모두 유리수고 이게 첫 번째야. a, b, c가 일단 모두 유리수여야 돼. 각 항의 개수가 모두 유리수고 한 근이 만약에 p 플러스 q 루트 m 요 형태면은 다른 한 근은 무조건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조건을 잘 봐야 돼. 이런 2차 방정식에서 모든 항의 개수, 각 항의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은 다른 한 근은 여기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자, 얘 한번 해 구해보면은 x가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3 이렇게 된다고. 그럼 한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데, 자, a, b, c가 모두 유리수 맞지? a, b, c가 모두 유리수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이런 형태일 때 여기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의 해가 나온다고 해서 얘를 켤레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A, B, C가 이번에는 모두 실수일 때 한 근이 만약에 P 플러스 Q I라고 하면은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I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켤레복수수 관계지. 그래서 얘네를 우리는 켤레근이라고 한다. 이거 두 가지 잘 외워놔야 돼. 모든 항의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가 모두 실수일 때, 각 항의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는 한 근이 만약 P 플러스 QI가 나온다. 그럼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무조건 나온다.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첫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보자.
자, 너네 곱셈공식 변형 다 기억나지? 최근에 시험 봤으니까. 자, 얘는 어떻게 구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요거랑 똑같지? 자, 근데 두 분의 합이 몇이야? 두 분의 합? 근과 배수의 관계 이용하면은 그치, 얘는 3이 되겠다. 그리고 두 분의 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자, 아까도 말했지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3이 된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한다. 자, 그러면 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면 4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인데, 자, 얘는 알파 베타 따로 구할 생각하지 마. 이거 뭐 언제였지? 하다 보니까 이거 중3이었구나. 중3. 이거 알파 베타 근해 공식 써가지고 따로따로 구하는 애들이 있던데 그럼 큰일 난다. 자, 얘는 어떻게 하냐? 둘이 통분을 해주는 거야. 통분. 자, 그럼 얘는 베타가 곱해줬고 얘는 알파가 곱해줬지. 그럼 분자에 나오는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돼. 근데 위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몇이 나왔어? 13.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돼. 오케이? 자, 3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자, 얘는 뭐랑 똑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얘랑 같았지? 이거 공식 다 외워야 돼. 자, 근데 얘가 3이라고 했고 얘는 마이너스 2. 얘가 3. 자, 그러면 27에다가 3의 세제곱 27에다가 6, 3, 18 그러면은 45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자, 4번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변형 공식에 이런 게 있었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는 없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구할 수 있어. 자, 얘 어떻게 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하면 되더라. 자,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지? 자, 그러면 9에다가 플러스 8 하니까 얘가 17이 되겠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7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몇이야? 그치, 풀마 붙여야 된다. 풀마 루트 17이라고 해야 돼. 그냥 루트 17이라고 하면 안 돼. 풀마 루트 17이 나온다. 자, 1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px 더하기 12는 0. 자, 얘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 두 근의 비가.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얘네 비가 2대 3이라는 건 만약에 한 근을 내가 2알파로 놓으면 다른 한 근은 뭘로 놓을 수 있는 거야? 그치? 2대 3이니까 얘는 2알파랑 3알파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 5알파가 되겠지. 2알파랑 3알파를 더하면은 5알파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두 근의 합 뭐가 나와야 돼? 5K가 나와야 돼. 아, 그러면 알파랑 K랑 똑같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뭐가 나와야 돼? 6알파 제곱 이렇게 나와야겠지. 2알파랑 3알파를 곱했으니까. 그럼 6알파 제곱이 몇이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돼. 그럼 알파 제곱이 몇이야? 2가 나와야 돼. 자, 그럼 알파는 풀마 루트 2가 나오지. 근데 알파랑 K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K도 풀마 루트 2가 나온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B를 줬을 때는 뭐 2대 3이다 그럼 2알파 3알파 이렇게 놓으면 되고, 뭐 1대 3이다 그럼 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놔주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m 플러스 7은
0. 야, 얘가 두근의 차가 2래. 두근의 차가 2래. 차가 뭐야? 큰 거에서 작은 거. 정확히 말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차야. 오케이? 1과 3의 차가 뭐냐고 했는데 마이너스 2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초등학교 다시 가야 돼. 1과 3의 차는 2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걸 우리는 차라 그래. 자, 그러면 두근의 차가 2라는 건 내가 만약에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한번 놔볼 거야. 작은 근을. 그럼 큰 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애가 알파야. 근데 두근의 차가 2래. 큰 근은? 그렇지. 알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두근의 합 2 알파 플러스 2가 뭐랑 같아야 된다? M. 그렇지. 얘가 M이랑 같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두근의 곱 알파의 알파 플러스 2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M 플러스 7 이거랑 같아야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M 대신에 뭘로? 얘를 넣어보자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는 마이너스 M이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 다음에 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플러스 5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인수분해하면 알파 플러스 5에 알파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5 또는 알파가 1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그럼 알파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알파가 1이라고 하면 M은 몇이 되는 거야? M은 4가 되겠지? 알파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치? 그리고 알파가 마이너스 5라고 가정하면은 M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어디까지야? 12번. 와, 씨. 겁나 많네. 이제 내가 힘든데?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이렇게 된대. 자, 그럼 일단 자, 여기 2차 방정식 봐봐. 두 근의 합을 뭘로 놓을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b 이렇게 놓을 수 있네. 됐니?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가 b라며. 그치? 자, 그러면 얘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와 b의 합은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몇이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AB는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럼 B 마이너스 A가 6이면서 AB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이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B 마이너스 A의 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2AB 하면 되지? 오케이? 자, 근데 얘가 6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36 마이너스 2에서 34 이렇게 되겠네. 설마 이거 조금 바뀌었다고 못 알아보는 거 아니겠지? 됐나?
이거 A-B 아니에요 이러면 곤란하다 진짜. 그다음에 9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 자, 얘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다음을 두 근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자, 1번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거야. 자, 근데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몇이야? 3이고 두 근의 곱은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두 근이 3과 5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말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네 두 근의 합이 몇이야? 8이니까 마이너스 8x. 두 근의 곱은 15는 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두 근이 이번에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야. 자, 그럼 얘네 두 근의 합 한번 구해볼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자, 얘는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얘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5분의 3이 나와야겠네.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두 근의 곱은 5분의 1.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5분의 3이면서 두 근의 곱이 5분의 1인 거.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1은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오케이? 나도 오늘 이렇게 한 단원을 무리하게 나가기는 싫었는데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 2차 방정식 우리가 중3 때 이미 한 건데 거기에 뭐 근각에서 해간 게 이거 조금 추가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두 타임을 쓴다는 거는 난 낭비라고 생각해. 차라리 중3 때 너네가 했지만 어려운 2차 함수를 두 타임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여기다가 굳이 두 타임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 자, 얘를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 자, 얘 딱 봤을 때 인수분해 되는 애, 안 되는 애야? 안 되는 애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얘를 는 0을 붙여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2차 방정식 풀어야 돼. 근해 공식을 쓰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한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x에서 한 근을 뺀 거, 그 다음에 x에서 다른 한 근을 뺀 거,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는 0 붙여서 2차 방정식 만들고 근해 공식 한번 써보면은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은 4분의 3 풀마 루트 15i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알파라는 애를 어떻게 하자? 4분의 3 플러스 루트 15i 이렇게 만들고 베타라는 애를 다른 한 근이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5i 이렇게 만들잖아. 됐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x에서 알파 뺀 거. 그 다음에 x에서
베타 뺀 거. 이렇게 인수분해 주면 된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이거 분수 형태 보기 싫잖아. 잠깐만, x제곱의 개수가 2네. 2면은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냥 앞에 거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이대로 써도 되는데, 뒤에 거 같은 경우는 x제곱의 개수가 2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2만 곱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1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은 0. 자, 얘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유리수 m의 값을 구하래. 자, 이거 편례근 문제야.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가 모두 유리수고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유리수 m이라고 했어. 유리수 m. 그럼 x제곱의 개수 1, 유리수 맞지? x의 개수 마이너스 2, 유리수 맞지? 그리고 m, 유리수 맞지? 모두 다 유리수인 거야. 그럼 한 근이 p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이 나왔다는 건 다른 한 근이 뭐가 나왔다는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두 근의 합이 몇이야? 두 근의 합은 2가 나오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자, 얘 한 근을 2 플러스 i라고 할 때 두 실수 a, b를 구하래. 자, 얘도 마찬가지야. x제곱의 개수 1, 실수 맞지? x의 개수 a, 상수함 b 둘 다 실수라고 문제에서 주었지. 근데 한 근이 2 플러스 i래. 그럼 다른 한 근은 2-i가 된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몇이야? 4. 두 근의 곱은 5. 이렇게 되지. 그럼 A가 몇? 그렇지. A는 마이너스 4. B는 5. 이렇게 된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이 문제 중요해.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 자,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여기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방정식의 특징을 알아야 돼. 자,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x-3은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구해보면 마이너스 3이랑 1이란 말이야. 해보면. 자, 그러면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라는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3과 1을 넣었을 때 얘가 실제로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야. 오케이?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 나왔어?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과 1을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얘가 0이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대신에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f 알파는 0이 돼야 하고 f 베타도 마찬가지로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근데 f2x-1은 0. 얘 두 근의 곱을 구하래.
자, 이 F랑 이 F랑 같은 F야? 다른 F야? 같은 F야.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EX-1이 알파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F 알파는 0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 X가, 그러니까 EX-1이 알파면은 이거 성립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EX-1이 베타여도 F 베타는 0이니까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EX가 알파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EX가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때 X 값들을 구해보면 이때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온 이 X 값들이 뭐야? 얘 두 분인 거야. 이해됐어? 가장 기본적인 접근부터 한 거야. 뭐라고?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 X 대신에 알파와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근데 어떤 새로운 2차 방정식 F2x-1이 0이 나오는 두 분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2x-1이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 얘가 실제로 0이 나온다고. 그래서 2x-1이 알파일 때랑 2x-1이 베타일 때 x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럼 얘네 두 분의 곱을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베타 플러스 1을 한번 곱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분모끼리 곱하면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다 분배 법칙해서 곱해주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돼. 오케이? 근데 알파 베타가 몇이야? 6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야? 1이야.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4분의 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두 분의 곱은 2가 나온다. 이해되니? 끝. 고생했다. 너네 말고 내가.